나는 한때 결혼이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만으로도 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틀렸다. 내 이름은 이준이고 이것은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이며 나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으로 만들었다. 닷새 전 나는 주방 식탁에 서서 딸 하은이의 태블릿 PC로 보지 말았어야 할 단체 채팅방을 읽고 있었다. 내 아내 지혜, 그녀의 여동생 유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최미숙 씨가 가족들만이라고 이름을 붙인 채팅방이었다. 메시지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냥 호구야. 지혜가 썼다. 아무것도 못할 거야. 유진이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덧붙였다. 돈 있을 때 싹 다 털어. 최미숙 씨가 조언했다. 절대 자기 주장을 못할 걸. 그들은 하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승진을 거절한 나를 비웃었다. 그들은 내가 지혜의 집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신뢰를 가지고 농담을 했다. 그 인테리어 공사는 실제로는 스파 주말, 쇼핑, 아니면 더 나쁜 불륜이었다. 하지만 정말 아팠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무심함이었다. 나의 모든 희생을 자신들만의 농담으로 만들어버린 조용하고 교활한 악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불러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그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한 남자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도 그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늘 착한 남자였고, 다정한 아버지였고, 믿음직한 남편이었다. 그들은 한 번도 조용하고 순종적인 남자가 진정한 분노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가 잠든 동안 나는 배신감으로 멍한 채 천장을 응시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먹이 꽉 쥐어졌으며 가슴은 낯선 어둠으로 타올랐다. 나는 하은이를 생각했다. 나를 품위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지혜의 계략이나 최미숙 씨의 조작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나는 그 가족들만 채팅방에 오간 모든 우쭐하고 자기 만족적인 메시지를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틀 후 딸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 왜 엄마 친구가 아빠 없을 때 와?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멈칫했다. 어떤 친구 말이야, 아가? 키 큰 남자요. 아빠랑 똑같은 반지를 꼈어요. 아빠 회사 갈 때 와요. 엄마한테 늘 커피 가져다 주고 엄마 방에서 이야기하고 가끔 웃어요. 엄마가 민준 오빠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즉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김민준. 나의 오랜 절친. 우리는 함께 자랐고 유진이의 생일 바비큐에서 그가 나에게 지혜를 소개해줬었다. 그는 늘 우리 주변에 있었고 늘 웃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지혜가 그를 바라보던 방식, 우리가 모일 때 그가 도착하면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던 것을 기억해냈다. 전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지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차가운 먹구름이 내 속에서 솟아올랐다. 하은이가 만화를 보러 달려간 후 나는 거실에 작은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렌즈는 꽃병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 자신했던 지혜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정오, 내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의 은색 트럭이 도착했고 그는 웃으며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상에는 그들이 현관에서 커튼이 활짝 열린 채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수진이에게 저지른 잔인한 상기였다. 2시간 동안 그들은 내 침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셔츠를 정리하고 나갔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화면을 응시하며 내 안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변호사는 그것을 경제적 학대라고 불렀었다. 이제 그것은 간통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혜가 최미숙 씨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는 절대 나한테 대놓고 말 못할 거야. 그녀가 웃었다. 다음 주에 보너스 받으면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차지할 거야. 그가 뭘 할 수 있겠어? 울기나 하겠지.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의 오만함이 나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없다. 더 이상의 순종은 없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의 인내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친절이 될 것이다. 박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스크린샷, 카메라 영상, 문자 기록. 그녀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혼을 위한 확실한 소송 자료가 있어요. 형사 고발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준 씨, 이건 심각해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당신을 털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멈추기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거칠게 들렸다. 나는 그들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박 변호사님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이준 씨. 화가 난 건 알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침착함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어떤 불법적인 일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법의 경계 안에서 할 것이었다. 하지만 김민준과의 대면은 변호사가 정화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나의 친절을 약점으로 단정 짓는 것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최미숙 씨의 대규모 가족 만찬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 유진, 최미숙 씨, 그리고 그들의 친족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매달 가십을 모으고 체면을 유지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정교한 계획을 세운 채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날 밤 하은이가 친구 집에서 지내도록 조치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다. 내 안의 고민은 그들 모두를 어떻게 가장 잘 폭로할 것인가였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저절로 나타났다. 유진의 남편 승우가 마트에서 나를 발견하고 물었다. 이준 씨 저녁 식사에 오는 거지?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그의 말 뒤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는 그가 유진이 나에게서 돈을 훔치는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가 유진이 내 돈을 숨겨진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응.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승우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거기서 보자, 친구.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토요일 밤, 나는 최미숙 씨의 넓은 저택에 도착했다. 늘 부유함을 외쳤지만 실상은 허위를 보여주던 곳이었다. 높은 생울타리, 깔끔한 진입로, 흰 기둥들. 하지만 잘 닦인 외관 뒤에는 부패와 거짓말, 조작이 있었다. 유진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아, 이준 씨. 그녀는 너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지혜는 엄마랑 로스트 요리하는 걸 돕고 있어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미숙 씨와 지혜가 주방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최미숙 씨는 마치 여왕인 것처럼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든 가문의 안주인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지혜는 여름 드레스를 입고 열심히 일한 것처럼 뺨이 발그레했지만 사실 그녀는 나를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정직하게 일한 적이 없었다. 이준 씨. 지혜가 비단결 같은 어조로 말했다. 일 끝나고 바로 와줘서 고마워요. 거실에 앉아 있어요. 유진이가 마실 것 가져다 줄 거예요. 나는 침착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유진이 건네는 아이스티 잔을 받았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정교한 계획을 꾸미는 것처럼 주고받는 비수 같은 시선은 무시했다. 우리가 모두 거대한 식탁에 모여 앉자 최미숙 씨가 주도했다.
각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지혜야, 먼저 시작해 볼래? 지혜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말했다. 아, 저는 제 사업 구상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공유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거예요. 그녀는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든든한 우리 남편이 저를 지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오만함이 모든 단어에 배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궁지로 몰았다고 생각했다. 온순한 배우자, 유순한 지갑, 그들은 내가 박 변호사님 사무실의 카메라, 통장 명세서, 그리고 이혼 법정에서 터뜨릴 준비가 된 증거 더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 저녁 식사는 그들을 폭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것도 원했다. 날것의 대면. 그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 디저트 전에 초인종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유진이가 일어서기도 전에 나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제가 나갈게요. 문을 열자 내가 고용한 배달원이 서류 봉투들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사라졌다. 내가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을 들고 들어서자 가족들은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귀에서는 피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평온했다. 디저트 전에 모두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나는 봉투들을 각자의 접시 옆에 놓으며 말했다. 이게 뭐죠? 최미숙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열어보세요. 내가 말했다. 그들은 하나씩 열었다. 탄식, 욕설, 눈을 크게 뜬 공포가 식탁을 덮쳤다.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유진은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다. 최미숙 씨의 입술은 팽팽하고 픽이 없는 선으로 굳어졌다. 심지어 유진의 남편 승우도 흔들리는 표정으로 수많은 기록, 명세서, 스크린샷,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 개인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 명세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쥐어짤 방법을 모의하는 가족들만 채팅방의 스크린샷, 내가 일하러 나간 날 김민준이 우리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찍힌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사진, 연봉 보너스 확보 후 이혼 계획에 대한 유진과 지혜의 통신 기록, 최대 이득을 위한 최미숙 씨의 조작 지시 이메일. 이게 대체 뭐야? 유진이 목소리를 떨며 씩씩거렸다. 지혜의 눈은 공포에 가득 찼다. 이준 씨 왜 이런 짓을 해요? 이건 사적인 거잖아요. 나에게서 훔친 것도 사적이었지. 내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 피운 것도 당신들 사업이었을 테지.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을 때 그건 내 일이 됐어. 최미숙 씨가 식탁을 쾅 쳤다. 당신한테 그럴 권리는 없어. 권리가 충분히 있지. 내가 맞받아치며 내 아내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친 여자에게 몸을 숙여 노려봤다. 나를 등쳐먹고 내 등 뒤에서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증거를 모을 권리가 있었고 철저하게 모았어. 식탁 건너편에서 유진의 남편 승우는 누가 그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보였다. 유진 씨, 이게 우리 계좌 통장 기록이야? 유진은 움츠러들며 더듬거렸다. 승우 씨, 자기 보이는 것과 달라요. 그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 내 돈도? 그는 페이지를 들어 올렸다. 우리 집으로 2차 대출을 받았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개자식.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걸 망쳤어. 아니 유진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모든 걸 망친 거야. 나는 단지 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이야. 갑자기 현관에서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또 다른 불청객이었다. 내 안의 일부는 이미 그가 누구일지 알고 있었다.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날 것을 반쯤 예상하고 있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나 서둘러 드레스를 다듬었다. 제가 나갈게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고 온 가족이 뒤를 이었다. 지혜가 문을 활짝 열자
그곳에는 김민준이 불안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반항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혜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준아. 그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봐.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나는 격렬한 분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고 캠핑 여행, 학창시절 장난, 들러리 축사 등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독처럼 변해버렸다. 턱을 너무 꽉 쥐어서 이가 부서질 것 같았다. 여기에 왜 왔어, 김민준? 내가 기만적으로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지혜를 흘긋 보았다. 나는 나를 더 조종하려고, 내가 없을 때 다시 우리 집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황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이준 씨, 복잡해요. 지혜가 말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중이었잖아요. 거짓말할 생각 마. 내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일하러 갔을 때 내 침실에 있던 내 영상이 있어. 내 딸이 왜 엄마 친구가 계속 집에 오는지 물었어. 그는 창백해졌다. 이준아, 제발 이해해줘야 해. 그만. 내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지혜의 격렬한 비명은 무시했다. 내 배신 외에는 이해할 게 없어. 예전에 그 호구 같은 나는 이성을 찾거나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순종적인 남자는 나의 소위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고 그것도 우리 집에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이성이 끊어졌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김민주는 너무 늦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다. 그는 나를 달래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지만 나는 돌진하여 어깨로 그의 복부를 가격하고 그를 문틀에 세게 밀쳤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고 최미숙 씨는 이 미친 짓을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김민준의 재킷 한 움큼을 움켜쥐고 그의 턱에 명중한 거친 주먹을 휘둘렀다. 주먹 마디의 통증이 치솟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김민준은 비틀거렸고 나는 두 번째 주먹을 그의 얼굴에 휘두르며 다가갔다. 그는 몸을 옆으로 비켜 문지방을 넘어 현관으로 나가며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이준 씨,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정의야.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 씩씩거렸다. 뒤로는 나를 배신하면서 웃으며 내 손을 잡았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영원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피하고 그의 무릎 뒤를 세게 찼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혜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요. 당신 그를 죽일 작정이에요. 웃기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넌 나 걱정은 안 하고 오직 그만 걱정했지. 온몸이 아드레날린으로 떨렸다. 김민준이 기침하며 현관에 피를 뱉었다. 그것만으로는 내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비큐 파티에서 웃으며 나를 비웃고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던 그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움켜쥐었다. 넌 끝났어.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말 들었어? 끝났어. 내가 또 다른 주먹을 날리기 전에 굵은 팔이 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승우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끌어냈다. 이준 씨 그만해요. 승우가 헐떡였다. 그럴 가치도 없어, 친구. 김민주는 피가 입에서 흘러내리는 채 현관 난간에 기대어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나는 승우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기게 내버려 두었고 거친 숨을 들이쉬었다. 지혜는 최미숙 씨와 유진의 아수라장은 무시한 채 김민준에게 달려갔다. 최미숙 씨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다. 불러요. 내가 쏘아붙였다.
당신들 가족 모두에 대해 내가 모아놓은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봅시다. 어서 불러요. 최미숙 씨. 그녀는 휴대폰을 반쯤 든 채 멈칫했다. 당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당신들이 경찰을 부른다면 당신들 모두는 사기, 절도, 공모죄로 인한 쓰나미 같은 고발에 직면할 거야. 나는 폭행죄로 체포되겠지만 적어도 너희의 모든 더러운 비밀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너희 죄목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경찰서를 걸어 나올 거라고 약속할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미숙 씨는 나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일한 소리는 김민준이 찢어진 입술에서 피를 닦으며 지혜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였다. 승우는 짜증나서 얼굴을 문질렀다. 이준 씨, 이건 말도 안 돼. 유진 씨, 정말 이준 씨 돈을 훔치려고 그들과 공모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노에 차서 나에게 침을 뱉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잖아. 조용히 떠나면 됐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격렬하게 되받아쳤다. 너희 모두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왜 조용히 떠나야 해? 그저 돈만 가로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 그렇지?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비웃고 너희들끼리 몰래 채팅방에서 나를 호구라고 불렀잖아. 소위 호구가 반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침묵. 평소 빈정거리는 말을 쏟아내던 최미숙 씨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교활한 작은 세상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면서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혜는 김민준을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혔다. 그는 퉁퉁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준 씨, 미안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민준 오빠가 거기 있었고 당신은?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늘 멀리 있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어요.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하다니. 내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줬고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도 줬어. 지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어. 그런데 너희 모두가 나를 조롱했지. 너희는 이걸 계획했어. 분노가 그녀의 눈에 스쳤다. 좋아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당신을 조롱했어요. 당신은 너무 멍청해서 눈치채지 못했지.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괴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괴물? 내가 공허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그 괴물을 너 스스로 만들었어, 지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날 늑대 무리 속에 던져 넣었으니 나도 늑대가 된 것뿐이야. 그녀의 몸은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당신은 절대 하은이 양육권을 얻지 못할 거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폭력적인 아빠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인데 어떤 판사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그냥 두었다. 그리고 나서 침착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그녀와 최미숙 씨가 내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이혼 법정에서 학대를 주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날짜와 시간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한 수십 개의 녹취록과 그녀가 김민준과 만나는 영상도 있었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하은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면 법적 조치로 너를 파묻을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감히 그럴 생각도 하지 마, 지혜.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처음으로 나는 당장의 대면보다 더 깊은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보호하는 아빠가 양육권 싸움에서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최미숙 씨가 준비한 로스트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모두 거대한 거실에 서거나 앉아 있었고 비난과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김민주는 그저 바닥을 응시했고 가끔 움찔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유진은 계속 흐느꼈고 최미숙 씨의 얼굴은 침통했으며 정성껏 가다듬었던 외관은 무너졌다. 마침내 최미숙 씨가 목을 가다듬으며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진정합시다, 이준 씨. 어쩌면 조건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것을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 승우가 유진을 노려보았다. 유진 씨, 정말 이 사기 때문에 우리 재정,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유진은 무력해 보였다. 엄마가 보장한다고 했어요. 지혜가 이준 씨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고. 나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지만 나는 연민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은 끼친 해악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것이었다. 최미숙 씨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갚아주고 사과할게요. 무엇으로 갚아? 내가 요구했다. 당신들이 쓴 돈은 사라졌어. 거짓말로 뒤섞이지 않은 사과는 보이지 않아.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우리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서류는 다 준비됐어. 곧 송달될 거야.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하은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뿐이야. 사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야. 내 변호사는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야. 너희 가족들만 그룹 채팅방은 검찰 측에 아주 유쾌한 증거가 될 거야. 특히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자금을 훔친 부분은 말이지. 최미숙 씨의 뺨이 붉어졌다. 당신 아이의 엄마를 감옥에 보내다니. 당신은 괴물이야. 그녀가 스스로 그곳으로 간 거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당신 변호사들과 이야기해봐야 할 거야. 유진은 속이 좋지 않은 듯 배를 움켜쥐었다. 저는 어떻게 되죠? 나는 그녀를 흘긋 보았다. 승우 씨, 나와 함께 가고 싶다면 내 변호사에게 소개해 줄게. 직접 증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망연자실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팔걸이 의자로 더 작게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도 나처럼 이 독사의 소굴로 결혼에 들어온 셈이었다. 김민주는 지혜에게 기대어 겨우 일어섰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려 했다. 이준아, 나는.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폭행, 그리고 여전히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은 나에게 냉혹한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내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었다. 배신을 보고 잔인함으로 답하는 사람. 나는 최미숙 씨를 가리켰다. 나한테 전화할 생각도 마. 내 등 뒤에서 하은이를 조종하려 들지도 마. 감히 그녀의 이름을 잘못된 어조로 입에 담는다면 경찰이 당신 집 문 앞으로 몰려들 것이다. 알겠나? 그녀는 공포가 서린 눈빛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네. 나는 지혜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고 공허한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 집에서 짐을 챙겨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집에서 지내든 저 자식과 지내든 상관없어. 하지만 정해진 면접 교섭 때나 경찰과 함께 물건을 가지러 오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너의 편안했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해. 지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패배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님은 쏟아지는 서류 작업들을 처리했다. 접근 금지 명령, 양육권 신청, 사기 및 절도 소송. 유진의 남편은 우리와 협력하여 더 많은 숨겨진 자금과 최미숙 씨와 지혜가 돈을 훔친 더 교묘한 방법들을 밝혀냈다. 그물은 빠르게 조여왔다. 김민준이 한 번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끝내선 안 돼.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어떤 배신은 용서될 수 없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혜의 어머니 최미숙 씨는 수년 동안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신용대출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금융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유진은 승우가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붕괴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은 무너졌다. 김민준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아내 수진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뭔가 수상하다고는 짐작했지만 내가 그것을 밝혀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두 아이를 데려갔다. 그녀는 또한 모든 공통 지인들에게 김민준이 한 짓을 알리는 초토화 전략을 펼쳤다. 한 달 안에 나의 조용했던 교회의 삶은 법적 진술서, 재산 이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입막음 돈으로 소용돌이쳤다. 지혜, 유진, 최미숙 씨는 나에게 합의 제안을 했지만 박 변호사님은 모두 거절하고 최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돈이 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하은이가 문제였다. 나는 지혜의 조작과 사기에 대한 입증된 전적을 들어 주 양육권을 주장했다. 가정법원 판사는 증거를 보고 검토 후 나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했다. 지혜는 감독하에 면접 교섭을 허락받았다. 법원은 그녀가 하은이를 정서적으로 조종하거나 심지어 납치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했다. 그것은 극단적인 조치였지만 그녀의 배신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섰다. 그녀는 이혼해서 하은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나는 괜찮은 동네에 새 집을 찾았다. 덜 화려하고 더 정직한 곳이었다. 하은이가 선택한 색으로 방을 칠하고 방과 후 미술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주려고 노력했다. 지혜는 법정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재포장하려 했고 최미숙 씨 집에서의 나의 폭력적인 돌발 행동이 내가 부적합한 아버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지혜의 불륜에 대한 증거와 함께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여 나중에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려는 농담이 담긴 몇 달간의 문자 메시지로 그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지혜나 그녀의 어머니에게 거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절도 및 사기 관련 혐의는 여전히 계류 중이었고 나는 필요하다면 그들을 상대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양육권 심리 후 지혜가 법원 복도에서 나를 마주쳤다. 그녀의 마스카라가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듯 보였다. 이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이 미안해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하은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줘야 해요. 나는 절대. 그만, 내가 말을 잘랐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속기 쉬운 남자가 아니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눈물에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쳐다보며 그녀가 하은이에게 나에 대해 거짓말을 강요했고 우리 계좌를 털 계획이었고 나를 조롱했던 것을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감당해.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일주일 뒤 김민준이 동네 식당 밖에서 나를 궁지로 몰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때린 뺨의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야위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삶이 그를 쥐어짠 것처럼 보였다. 이준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모든 걸 잃었어. 수진이, 아이들, 내 직업. 내가 잘못했어. 술에 취했거나 멍청했거나 둘 다였어. 지혜가 누군가 필요했고 나는 차 문을 쾅 닫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자 그가 움찔했다. 너는 이용했어. 내가 씩씩거렸다. 그리고 한 번에 술 취한 밤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이나 그랬지.
그는 수치심을 삼키며 말했다. 되돌릴 수는 없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네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너에게 내 신뢰를 줬어, 김민준. 네가 그 위에 침을 뱉었지. 이제 가족을 잃고 나서 연민을 바라는 거야?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마지막 절박함의 순간 그는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거의 다시 그를 때릴 뻔했다. 제발. 그가 말했다. 수진이를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뿌리쳤다. 그건 내 일이야. 구원을 원한다면 네가 직접 얻어내. 하지만 나한테서는 얻지 못할 거야.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떠났다. 한때 내가 알았던 오만했던 친구의 부서진 껍데기였다. 어쩌면 미움 밑 어딘가에 우리가 한때 어릴 적 친구였던 것에 대한 슬픔이 잠시 스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유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아무 말 없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었다. 몇 달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다. 나는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이전 집 매각 대금 중 일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법적 수단을 통해 강제로 되찾아야 했다. 지혜는 유진과 최미숙 씨와 함께 형사 고발에 직면했고 정상 참작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동안 하은이는 잘 지내고 있었다. 새 학교, 새 활동,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존재감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